가장 먼저 14번 문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로고 관련된 문항이죠. 여러분 내신 때 엄청나게 많이 풀어봤을 법한 유형이겠습니다. 쌤 시그마 있으니까 수열 문항 아닌가요? 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하게 작용되는 원리는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곳의 개수 따지는 부분이니까 지수의 정의와 관련된 거듭제곱근의 정의와 관련된 유형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봐볼게요. 문항에서 이야기하는 n제곱 마이너스 12n 플러스 27 인수분해 됩니다. 그래서 n-3, n-9 이 친구의 n제곱근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하는 건데 총 두 가지를 따져줬어야 됐어요. 첫 번째, n이 짝수냐 홀수냐 요거 따져줬어야 됐고, 두 번째, 요 친구가 양수냐 음수냐를 기준으로 따져줬어야 됐습니다. 이미 안 되는 경우가 n이 3이거나 9일 때는 지금 해당하는 수가 0이기 때문에 0의 n제곱근은 0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당연히 음수인 n제곱근이 발생할 수 없다라는 게 바로 밝혀집니다. 그럼 결국에 이 친구를 기준으로 n이 3과 9 사이에 오게 된다 하면 현재 해당하는 숫자가 음수인 게 바로 밝혀지기 때문에 음수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게 있으려면 당연히 n이 홀수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도출이 되시겠고요. 그럼 이 사이에 있는 홀수 n은 누구랑 누구다? 5랑 7이다. 이렇게 두 개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범위 n이 3보다 작거나 또는 n이 9보다 큰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반대가 됐다. 문항에서 물어보고 있는 숫자가 양수가 된 상황이니까 양수인 것의 홀수 제곱근은 당연히 양수가 되니까 문항에서 이야기하는 상황이 아니겠죠. 음의 실수가 나와줘야 되는 거니까 이제 n이 짝수라서 n제곱근 중 실수인 거 두 개,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인 상황으로서 해석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습니다. 그러니까 해당하는 범위 안에 있는 짝수의 개수를 세게 되는 거니까요. n이 2일 때, 그쵸? n이 2일 때와 n이 10일 때부터 20일 때까지, 네, 우리 어차피 시그마 n이 20일 때까지 상황을 보는 거니까 여기에서 분석이 끝나겠습니다. 네, 각각의 n에 대해서 음의 실수인 n제곱근은 하나씩밖에 존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가능한 n의 개수가 n제곱근의 개수와 동일하게 될 거고요. 그럼 홀수 쪽에서 2개 나오고 짝수 쪽에서는 일일이 다 세도 되지만 20가지의 짝수 10개 중에서 안 되는 걸 제외해도 되겠죠. 이 사이에 n이 4, 6, 8 이런 짝수들도 있었는데 얘네가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총 10개의 짝수에서 3개 안 된다. 아래쪽에서 7개, 위쪽에서 2개.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마무리 지어주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막판에 이렇게 영리하게 세는 것까지 해주시면 좀 더 빠르게 문항을 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냥 내신 대비 충분히 하셨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유형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15번 문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함수 fx와 직선이 만나는 두 점 a,n, b,n에 대해서 삼각형 넓이를 꼼짝없이 그냥 구해야 되는 유형이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교점에 대한 분석이 좀 들어가야 되니까 함수식 연립을 하셔야겠고요. 요게 x 플러스 n과 같아지는 상황이니까 한쪽 넘기셔서 요렇게 되겠죠. 다행히도 인수분해가 됩니다. n, 2n 플러스 1로 쪼개지니까 x 마이너스 2n 플러스 1 x 플러스 n으로 인수분해가 돼서 예쁘게 교점의 x좌표 두 개가 발생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어요. 따라서 첫 번째 교점 생각해보면 x좌표가 2n 플러스 1일 때고 아무 쪽이나 집어넣어도 y좌표 구할 수 있는데 우리 생각해보면 2참수에 넣는 것보다 1참수에 집어넣는 게 좀 더 상황이 낫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입하셔서 교점의 y좌표까지 유도를 합니다. 따라서 교점의 좌표는 하나는 2n 플러스 1, 3n 플러스 1로서 발생하시겠고요. 다른 하나는 x좌표가 마이너스 n일 때 y좌표 0이다. 이렇게 그려지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문항에서 물어보는 삼각형의 넓이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연수 n에 대해서 라고 나와 있는데 마이너스 n, 0 이쪽에 있을 거고요. 그 다음 2n 플러스 1, 3n 플러스 1은 제1사분면 위에 있겠죠. 그리고
원점에서부터 이렇게 선분 뻗어서 삼각형 넓이 구하고 싶었던 거니까 그냥 윗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해서 삼각형 넓이 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SN은 2분의 밑변 길이는 n이고 높이는 y좌표 3n 플러스 1로 가져갈 거니까 해당하는 식에 대해서 1, 2, 3, 4 넣고 합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다 하고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꼼짝없이 그냥 SN의 식을 구하시고 어차피 그냥 함수에서의 그래프의 교점 구하는 거 요거는 우리 1학년 때 열심히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냥 계산 열심히 해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인데요. 두 식의 합이 3이 되는 상황인데 지금 구간이 나뉘어져 있어요. 진수 x가 0과 1 사이에 있으면 위에 있는 친구로 f를 선택할 거고 진수 x가 1보다 커지면 아래에 있는 친구로 식을 선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에 이 x랑 3x의 범위에 따라서 각각을 어디에 대입해야 되는지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고 둘 다 위에 넣을 수도 있고 각각 다른 데다 넣을 수도 있고 둘 다 아래에 넣을 수도 있는 상황으로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3x조차 0과 1 사이에 있는 상황이라면 즉 x가 0보다 크고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이라면 x든 3x든 둘 다 위쪽에다가 대입을 해서 f의 값을 구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에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로그 3의 x에 마이너스 로그 3의 3x 더해서 3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두 개 더해주시면 로그 3의 3x제곱이 이게 마이너스 3이 나온다로 계산이 되시니 따라서 3x제곱이 27분의 1이다. x제곱이 81분의 1이니까 가능한 x 양수여야 돼서 9분의 1이다 라는 첫 번째 해가 등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이럴 수 있죠. 이제 x가 3분의 1보다 커지는 거야. 그리고 1 이하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럼 순수하게 x는 아직까지는 1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위에다가 대입을 해서 fx를 구할 수 있는 거고 대신에 3x는 이제 1보다 커졌기 때문에 3x는 아래쪽에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그 3분의 1의 x와 로그 3의 3x 더해서 3이 나와주는 상황이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 3분의 1을 마이너스 로그 3의 x로 변환을 해주시면 차기 때문에 진수끼리 나눠줘야 돼. 근데 진수끼리 나눴을 때 x 소거되고 좌변은 로그 3의 3이 나오니까 1이어야 돼서 모순이 발생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x가 해당하는 범위에 들어오면 가능한 친구는 없다라는 게 밝혀지겠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x가 이제 1보다 커지는 경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가 1보다 커지면 x든 3x든 둘 다 1보다 크니까 f의 입장에서는 아래쪽에 대입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로그 3의 x에 두 개 더하셔서 3이 나온다. 요건 계산이 너무 쉽죠. 로그 3의 3x제곱이 3이 나와야 된다. 따라서 3x제곱이 27이구나. x제곱 9니까요. 양수 x에 대해서 x는 3이겠다. 요렇게 가능한 x 두 개 나오고 합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3번이겠다 하고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귀찮더라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 잘 나눠서 꼼꼼하게 계산만 하면 맞출 수 있는 문항이었습니다. 다음으로 17번 문항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수학 2 문항이 등장했습니다. 너무 설레요. 사실 수학 1에 대해서만 그동안 제가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촬영을 하다가 처음으로 수학 2 마이맥 입성하고 처음 이거 풀려고 하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네. 자, 27번 문항 보시면 이차함수와 무리함수가 있는 상태인데 사실 얘네들의 관계성도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1학년 수학 생각해 보시면 둘은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다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럼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 A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친구는 Y는 X 위에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두 식을 연립을 해서도 당연히 요 교점의 x좌표가 1인 거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y는 x와 연립을 하는 게 좀 더 계산적으로 간단해지니까 역함수를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온전한 포물선 같은 경우에는 1:1 대응이 아니기 때문에 온전한 포물선은 역함수를 갖는 형태가 아니긴 해요. 근데 이 제1사분면 쪽으로 올라가는 친구 있죠?
이 친구와 이 친구가 서로 역함수다라는 건 맞는 말이기 때문에 y는 x와의 교점 찾아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 A의 x좌표가 1이니까 여기가 1,1이다 라는 거 바로 구하실 수 있겠고요. 문항에서 지금 요구하는 거 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x가 t일 때 점 p, 점 q 요거 찾아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냥 t, t제곱 t, 루트 t 되겠다라는 거 보실 수 있겠고요. 삼각형의 넓이 가지고 극한 구하고 싶은 거였어. 요거 넓이 구하는 것도 당연히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있으면 어렵지 않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요 PQ 선분을 밑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밑변 길이 t제곱 마이너스 루트 t로서 발생하실 거고 삼각형의 높이는 여기에서 수선 내린 길인데 x좌표 차이 되겠죠. 그래서 수선 길이가 t-1 되겠다. 따라서 문항에서 물어보고 있는 ST식 유도 가능합니다. 이 친구는 2분의 t-1에 t제곱 마이너스 루트 t로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고요. 문항에서 이야기하는 극한 t가 1로 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t-1 제곱으로 나누니까 t-1 한번 약분되죠. 이렇게 계산됩니다. 근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게 부정형 극한이야. 1 넣었을 때 0분의 0꼴이야. 우리 이럴 때 어떻게 했죠? 무리식을 건드립니다. 무리식 쪽에서 유리화를 진행을 해주셔서 t가 1로 가고 있을 때 합차 공식을 활용을 하죠. 요렇게 t제곱 플러스 루트 t를 위아래에 똑같이 곱해줍니다. 그러면 사실 분자는 t 4제곱 마이너스 t 요렇게 계산되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그럼 t-1이 약분되는 것까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t-1 약분해 주시면 t에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 얘네가 살아남으니까 이제 1 대입해 주셔서 4분의 3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부정형 극한 기본기 체크하는 유형이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내신에서도 이 함수에서의 상황 그리고 도형의 어떤 길이나 넓이 가지고 극한값 구하라는 거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근데 내신에서 이 문항이 좀 더 발전돼서 출제가 된다면 넓이식 구하는 걸 좀 더 까다롭게 문항을 변형할 수는 있겠습니다. 지금 요 17번 문항 같은 경우엔 되게 직관적으로 점자표가 다 나오는 상황이니까 어렵지 않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었는데 만약에 이게 삼각형이 아니라 어떠한 원의 상황에서 현의 길이 원 내에 내접하는 삼각형의 넓이식을 구하여라 라고 한다면 애초에 그 길이와 넓이에 대한 식을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도형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극한이 출제된다면 극한값 구하는 건 어차피 부정형으로 갈 거니까 하던 대로 계산하시면 되고 이 넓이식 자체를 유도하는 연습을 내신을 위해서 해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점까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삼각함수 그래프 관련된 문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문항입니다. fx가 이것저것 다 변형해 놓은 코사인 함수라고 나와 있어요. 각각의 역할이 좀 달랐죠? 일단 맨 앞에 있는 a는 함수 값에다가 a배를 하겠다는 얘기니까 최대값, 최소값의 변화가 일어난 상황이다. 그래서 만약에 정의역의 범위 0부터 파이까지가 없었으면 현재 상황으로서는 일단 코사인 함수의 최대는 a, 최소는 마이너스 a인 상황이었을 거야. 근데 문항에서 이야기하는 거 봤더니 최대값이 4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2루트 1에 이게 온전히 한 주기가 다 들어가는 상황이었으면 최대랑 최소가 부호만 서로 달랐어야 됐거든요. 근데 상황이 그렇지가 않더라. 그치? 그러니까 최대가 4였으면 최소가 마이너스 4였어야 될 것 같은데 마이너스 4가 되기 이전에 마이너스 2루트 2라는 지점이 최소가 된대. 그러니까 진짜 이 주기에 대한 생각을 해봤을 때 한 주기를 다 그려놨을 때 나오는 진짜 최소보다 앞쪽에서 함수가 끊기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함수를 가만히 기본형으로 냅두는 게 아니라 주기도 바꾸고 평행 이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역할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자면 B가 얘기하고 있는 건 주기의 변화였고 새로운 주기는 B분의 2파이가 된다라는 거 내신에서 여러분 공부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fx 얼마만큼 평행이동 됐나 하고 생각을 해보면 b로 묶어냈어야 되죠. 4b분의 파이만큼 x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이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요렇게
y축에서 0,a라는 최대값을 갖는 코사인 함수였을 건데 전반적으로 오른쪽으로 옮기겠다라는 거죠. 그 문항에서 AB가 양수라고 줬기 때문에 지금 절대값이나 이런 표현 없이 바로 쓸 수가 있던 거고 B가 양수이기 때문에 4B분의 파이가 또 양수라서 X축의 방향으로 양의 방향으로 평행이동했다는 게 보장이 되는 거죠. 그럼 사실 코사인 함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왼쪽까지도 이어지는 함수였는데 이 친구를 4B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을 해서 요런 함수로서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습니다. 근데 0부터 파이까지 범위를 지정했더니 최소가 우리가 생각한 마이너스 a가 아닐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0부터 파이까지라는 범위가 중간에 진짜 최소 등장하기 전에 한번 끊겨야 된다라는 거고 그럼 결국에 끊긴 지점에서 최소값 발생하겠다라는 생각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x에 파이를 대입을 했을 때 함수값이 마이너스 2루트 2가 나와야 되고 대신에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봤더니 최대값은 온전히 지금 나와주는 상황이라서 오케이 일단 최대 a는 4겠다라는 게 보장이 되죠. 마지막에 대입만 하면 이제 끝나겠습니다. 파이, f파이 대입해서 계산해보자. 4 코사인 b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 가 마이너스 2루트 2였으면 좋겠대. 그럼 코사인 b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였으면 좋겠거든요. 이게 언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되냐 코사인 값이 원래 기본 함수 생각해보면 코사인 4분의 3파이, 코사인 4분의 5파이 이런 친구들이었을 거야. 근데 우린 지금 한 주기가 등장하기 전에 끊겨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결국에 코사인 함수 기본 함수 그려놨을 때 첫 번째 지점 y축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첫 번째로 함수값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되는 지점에서 끊겼어야 돼. 그러니까 y축 기준 오른쪽에서 처음 이렇게 만족되는 지점은 어디냐? 4분의 3파이죠. 그래서 코사인 4분의 3파이 생각하셔서 b파이가 파이여야 계산 결과가 4분의 3파이 돼서 한 주기 등장하기 전에 그리고 최소값 등장하기 전에 요 부분만 그래프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겠습니다. 따라서 B는 1이구나. 문항에서 A랑 B 두 개 더하라고 했으니까요. 정답은 4번이다 하고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평행이동이 들어간 삼각함수의 그래프 문항이 사람에 따라서 좀 난이도가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조금 평행이동 시켜놓은 다음에 개형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려져야 될까 단계적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삼각방정식의 해를 구하실 때에도 그래프적 의미를 계속 생각하시면서 첫 번째 교점이니까 기본형 그래프에서 X좌표가 얼마였겠다라는 것들을 연상해서 쉽게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19번 문항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 관련된 유형이고요. 너무 중요한 유형인 만큼 놓치는 부분 없이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상황을 봐보자. 대놓고 지수함수를 주지는 않아요. 두 점 A, B가 있다라고 시작을 하는데 사실 규칙성이 있습니다. 두 점 A, B는요. 3 위에 지수에다가 X좌표 올려주고 플러스 B를 해놨어. Y좌표가. 그래서 얘네 둘은 어디 위에 있다라고 바로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Y는 3의 X제곱 플러스 B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문항에서 수상하게 세 번째 줄에 뭐 주냐? Y는 X 위에 점 P라는 조건을 줍니다. 자, 여기서 이제 느낌이 와야 돼. 지수함수 관련된 것 같은데 y는 x 줬으니까 이거 역함수 쓰는 문항이겠다라는 걸 일단 염두에 두고 시작을 하셨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래프 그려서 이제 분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상황이 y는 3의 x제곱 플러스 b 이렇게 그려지겠고 왜? 문항에서 두 양수 a, b라고 했기 때문에 b는 양수라서 원래 기본적인 지수함수를 위로 올려놓은 꼴이라 이렇게 그려지는 게 확정입니다. 이 위에 점 a랑 점 b를 잡재요. 요렇게. 그리고 y는 x 위에 점 p에 대해서 요 길이와 요 길이의 합이 최소였으면 좋겠대. 그리고 그 최소값이 55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꺾여 있는 두 선분의 길이의 합이 최소인 상황? 우리 언제 봤냐? 고등학교 1학년 때 도형의 이동에서 최단거리 분석에서 같이 본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꺾여 있는 이 지점을 요렇게 펴줘서 일직선이 되는 상황으로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었죠. 근데 그럼 결국에 점 B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고 싶다라는 얘기잖아. 지수함수에 있는 점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대. 그럼 결국에 이 B'은 어디 위에 있겠어요? 지수함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로그 함수 위에 있지 않을까요? 함수식도 구할 수 있습니다. Y는 로그 3의 X-P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지금 최단거리를 구하기 위해 선분 BP를 선분 B'P로 옮겨 놓은 겁니다. 근데 이게 일직선이 되는 상황에서 최단거리 발생하시니까 점 A와 점 B' 사이의 거리가 문항에서 이야기하는 55겠다라고 분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조건을 준 거구나. 그러니까 결국에 Y는 X 대칭성 써야 되니까 로그 함수가 발생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문항에서 마지막에 주는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 하고 봤더니 로그 함수를 줘요. 자, 문항에서 마지막에 주는 함수 로그 3의 X-A-B입니다. 자, 이 친구는 어떻게 그려질까 하고 생각해보니 내가 미리 확보해놨던 요 그래프 비슷하게 생겼어. 뭐만 달라? 진수 쪽에 X-A가 들어간 부분만 달라. X 대신에 X-A 들어가니까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을 했겠죠. 그치?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을 해서 만들어낸 점 C에 대해서 점 C의 Y좌표가 A 플러스 3이고 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우리 A 플러스 3 어딘지 압니다. 왜? 점 B가 A 플러스 3콤마로 시작하니까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점 B'의 Y좌표가 A 플러스 3이야. 그치? 요렇게 돼. 그럼 지금 이 친구와 동일한 Y좌표를 갖는 지점이 점 C가 된다라는 거니까 요렇게 가로 방향으로 X축과 평행한 선 그었을 때 발생하는 교점 여기가 C가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문항에서 AC의 길이를 줍니다. 자, 선분 AC의 길이 보시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55인 거 일단 나와 있는데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A 플러스 55래. 근데 다시 생각해보면 지금 흰 색깔 로그 함수랑 핑크 색깔 로그 함수가 서로 무슨 관계에 있다고?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한 관계에 있어. 그럼 점 B'에서 점 C까지 가는데 거리가 A만큼 활용이 된 건데 지금 점 A에서부터 점 C까지의 거리가 A 플러스 55라고 돼 있거든요. 무슨 얘기야? 이 점, 이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었다로 해석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생겨야 문항의 조건을 다 만족할 수가 있다. 지금 점 B'과 점 C는 Y좌표가 A 플러스 3으로 동일하니까 당연히 점 A의 Y좌표도 3의 A제곱 플러스 B도 A 플러스 3과 같아야 된다라는 게 보장이 된다라는 거. 캐치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 이런 상황이구나. 자, 이제 Y좌표를 A 플러스 3으로 다 대체가 가능한 상황이니까 점좌표를 좀 더 보기 편안하게 바꿔주겠습니다. 점 A의 좌표는 A, A 플러스 3이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점 B의 좌표는 A 플러스 3, 3의 A 플러스 3제곱 플러스 B. 자, 이 친구도 당연히 바꿔치기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B를 좀 없애고 싶어서 B 자리를 마이너스 3의 A제곱을 이렇게 이항을 해서 구해놨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3의 A 플러스 세제곱 마이너스 3의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3으로서 확보가 되시겠습니다. 이게 점 B의 Y좌표가 된다라는 거죠. 요렇게. 그러면 점 B'의 X좌표도 요렇게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둘 사이의 거리가 얼마다? 55다라는 게 나와 있죠. 따라서 요 친구와 요 친구의 차이가 55가 될 거니까 차이식 3의 A 플러스 3, 3의 A제곱 플러스 3 요게 55가 되는 상황이겠다로 분석이 가능하시겠고요. 3의 A제곱으로 묶으면 27 마이너스 1, 26이 52다. 그래서 3의 A제곱은
2구나 라는 게 밝혀지겠습니다. 자, 3의 a제곱이 2고요. 그러면 a는 로그 3의 2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상태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b는 a 플러스 1 되니까 로그 3의 6이다. 문항에서 2개 더하라고 했죠. 정답은 2번이다 하고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항이 처음에 주고 있는 거는 점의 좌표이기 때문에 처음에 지수함수를 떠올리기가 어렵지만 어쨌든 마지막에 로그 함수에 대한 정보를 또 주고 있기 때문에 지수함수와 y는 x 그리고 로그 함수가 동시에 등장하는 유형, 역함수 관련된 유형이다라는 거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대신에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에서 나오는 도형의 이동에서의 최단거리의 상황, 일직선이 되는 상황을 통해서 선분의 길이를 응용하는 것까지 융합된 조금 난이도가 높아진 문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모의고사와 수능에서 이 y는 x 대칭성 쓰는 거,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다는 거 쓰는 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꼼꼼히 분석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20번 문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학기 기말 내신 때 이렇게 생긴 거 많이 풀었을 것 같은데 귀찮죠? 귀찮아도 일일이 케이스 다 분류해서 가능한 조항 다 찾아줬어야 되는 바로 그 유형. 그게 나왔습니다. 진짜 요거는 좀 더 어린 마음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고등수학의 어떠한 스킬적인 걸로 가는 게 아니라 순수한 동심으로 바라봐야 정말 일일이 다 해서 맞춰낼 수 있는 그런 문항이겠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수학 관련된 만화책 봤을 때 퍼즐 문항 풀던 것처럼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 나눠서 꼼꼼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조건은 일단 모든 항이 자연수다라는 박스 위의 조건이죠. 저런 거 여러분 되게 가볍게 생각하는데 모든 항이 자연수인 수열이 흔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초항도 자연수고 계속 자연수가 나와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케이스 나눈 거 보시면요. AN이 홀수면 2로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항이 자연수여야 되거든. 그래서 홀수에 3 더하면 무조건 짝수 되잖아. 짝수를 2로 나눠서 그 다음 항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구조인 거고 앞에 항이 AN이 짝수인 경우라면 2로 나눌 수 있으니까 2분의 3배 해도 그 다음 항이 자연수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홀수 짝수로 나누는 것 같아. 그리고 조건 나를 봅니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누가 제일 크냐? A3가 제일 크대. 그러니까 A3랑 같은 게 반복해서 나올 수는 있는데 어쨌든 A3가 최대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 상태에서 마지막 조건 4번째 항, 5번째 항 더했을 때 24 이하가 돼줘야 된다라는 얘기로서 이제 스타트를 끊어볼 겁니다. 자, 일단 확실하게 조건 나와 있는 거 A3에서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째 항, 그 다음에 5번째 항 나왔을 건데 사실 A3가 얘네 중에 제일 커야 되거든? 아니면 같은 값이 나오거나 A3가 짝수였다고 해봅시다. A3가 만약에 짝수잖아? 그러면 A4 구할 때 2분의 3 A3로 구했을 거야.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죠. 2분의 3배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1보다 큰 걸 곱해놓은 거기 때문에 A3보다 A4가 더 커져요. 그치? 이러면 안 된다. 우리 A3가 제일 컸으면 좋겠거든. 2분의 3배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A4는 완전 확정인 거야. A4를 구할 때는 무조건 요렇게 계산이 돼야 A3가 A4 이상이 될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거죠. 이미 확보되는 거 A3는 홀수다라는 게 보장이 됩니다. 동의하시죠? 자, 근데 얘는 달라. 홀수를 넣어서 계산했을 때 이 값이 다시 홀수일지 짝수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능한 A5는 2분의 A4 플러스 3일 수도 있고 또는 2분의 3 A4일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케이스가 나뉩니다. 자, 만약에 A4가 홀수였다면 A5 구할 때 첫 번째가 채택이 될 거예요. 그럼 A4 더하기 A5가 2분의 3A4 플러스 3으로 계산이 될 거고 그게 문항에서 24 이하가 돼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넘겨서 계산하시면 3A4가 45 이하 따라서 A4가 15 이하의 자연수여야 된다는 게 보장이 됩니다. 자, A4가 15 이하야.
근데 A4가 뭐였는데? 요 친구였어. 얘는 확정이거든? 그러니까 결국에 저 분수값이 15 이하가 돼줘야 되는 거니까 A3는 27 이하가 되어줬어야 됐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포인트 되겠습니다. 요게 A4가 홀수인 상황에서의 가능한 항의 범위를 찾아내는 과정이었어. 자, 두 번째로 A4가 짝수였을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A4랑 A5 더했을 때 2분의 5 A4로 계산될 건데 그게 지금 24 이하였으면 좋겠어. 따라서 A4는 5분의 48 이하였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자연수밖에 안 되거든요. 5분의 48이면 9점 얼마 나오니까 최대 자연수 9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이 A4로서 나왔던 분수식의 값이 9 이하가 나와줘야 되니까 A3는 15 이하여야겠다라는 범위가 생성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A4가 홀수가 나오는 상황이라면 그 전에 있는 A3가 27 이하였어야 돼. 27 이하에 있는 A3에 대해서 연산했을 때 그 다음 항 A4가 홀수가 나와줘야 되는 상황이었고, 만약에 A4가 짝수인 상황이었다면 그 앞에 있는 항 A3가 15 이하였어야 돼. 15 이하에 A3를 넣었을 때 그 다음 항인 A4가 짝수가 나오는 것까지 재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죠. 이제부터 노가다 시작합니다. 자, A3가 27일 때의 상황 봐볼게요. A3가 27이면 그 다음 항 떠올렸을 때 당연히 15 나오겠죠. 지금 그 상황으로 구한 거니까. 27을 문항에 있는 조건에다 대입을 하셔서 기납적 정의를 활용하시면 15, 얘도 홀수니까 위쪽에 대입하셔서 A5 9 나옵니다. 그래서 합해서 24 되는 상황으로서 해석하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부터는 역추적이야. 지금부터는 A2가 얼마였어야 될까를 생각을 하면서 가셔야 되는데 A3로서 가능한 것도 사실은 얘거나 아니면 얘였거든요. 그쵸? 근데 A3 결과값이 27이 나오도록 하는 A2를 구해줘야 돼. 근데 첫 번째 경우 문제가 생겨요. 왜? A2가 51이라 A3보다 커집니다. 근데 우리 A3가 제일 컸으면 좋겠거든? 얘를 넘어설 순 없어. 그래서 무조건 아래 걸로 채택이 되고요. 그럼 A2로서 가능한 값은 18이 등장하겠다. 이렇게 봅니다. 마찬가지로 A1으로 결과를 계산을 해봤을 때 얘가 나와야 돼. 그래서 A1도 추론을 해보시면 33과 12 두 개가 나오는데 27을 넘어서면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한 애는 12 하나밖에 없겠다 해서 일단 첫 번째 후보 구했습니다. 초항 12가 가능한 거죠. 다음 27보다 작은 친구 한번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25다. A3가 홀수인 건 이미 우리가 밝혀놨기 때문에 25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대입을 해서 A4 계산하면 14 나올 거고요. 근데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지금 A4가 홀수인 상황으로 했는데 계산했더니 14 짝수 나오죠? 이러면 안 된다. 기각. 그 다음 23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자, 이렇게 된다면 이제 A4 구해 주셨을 때 13 나오고 홀수니까 오케이, 가능하다. 그래서 A5 8 나온다까지는 되는데요. 이 다음이 문제예요. 자, A2를 구해 보신다면 가능한 A2가 43 그리고 3분의 46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당연히 모든 항이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분수일 순 없고 대신에 43이 된다면 A3보다 A2가 커지기 때문에 이거 안 된다. 불가능한 상황이다 라고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심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게 이런 느낌이었어요. 지금 뭔가 고등수학적인 굉장히 스케일적으로 유용한 걸 쓰고 있는 게 아니죠. 완전 단순 계산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스케일적으로 볼 수 있는 건 딱 여기까지였던 거야. A3가 27 이하일 때 A4가 홀수가 나왔어야 됐다. 그 상황에서 역추적 들어가는 거고 A3가 15 이하였을 때 A4가 짝수라면 그때부터 역추적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케이스를 나누는 것까지가 머리를 쓰는 파트였고 여기부터는 귀찮아도 좀 손이 열일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뒤에 있는 애가 또 홀수가 나오려면 23 다음에 가능한 A3 19가 나오거든요. 근데 19가 나오더라도 이 가능한 A2가 또 35, 3분의 38 이렇게 나오니까 안 된다. 그치?
언제까지 그럼 이 짓을 해야 되나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되는 거, 안 되는 거 계산해 보면서 각을 잡아야 됩니다. 자, 지금 안 되는 거 23이랑 19일 때 안 되는 거 잡아냈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21에 대한 케이스를 체크를 하지 않은 이유가 아까 우리 25 대입했을 때 안 되는 이유가 뭐였어? A4가 짝수라서 안 되는 거였잖아. 이게 사실 A3가 2씩 늘어나면 A4가 1씩 줄어요. 2분의 A3 플러스 3으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2만큼 줄어들면 2분의 1 곱해서 1만큼 줄어드는 느낌으로 진행이 될 거야. 근데 우리는 A4가 홀수였으면 좋겠으니까 15로부터 짝수만큼 줄어들어야 돼. 그래서 27 다음에 가능했던 건 23, 19, 15에 4씩 차이가 나는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걔네 중에서 얘랑 얘는 안 되는 거 방금 전에 밝혀줬잖아. 왜? A2 때문에 안 됐어. 근데 A2를 구했을 때 왜 안 되냐면 A3보다 커졌기 때문에 안 됐거든요. 전부 다 A2도 같이 홀수여야 되는 상황으로 계산이 됐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2분의 3 A2가 A3가 나오는 상황이었다면 A2에다가 2분의 3배에서 A3 나오니까 더 작게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 결국 A2가 짝수였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러려면 계산 결과에서 A3가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A3는 누구의 배수일 수밖에 없다? 3의 배수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도출이 되는 거야. 그래서 4씩 줄어들었을 때 처음 나오는 3의 배수 15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A3가 15가 가능하겠다. 다시 4 줄이면 11, 근데 3의 배수 아니니까 안 돼. 7, 3의 배수 아니니까 안 돼. 그 다음 3 가능하죠. 3보다 4가 작아지면 이제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A3 후보는 일단 여기서 끝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역추적 들어갑니다. 가능한 A3가 15인 상황이었다면 A2로서는 2분의 3 A2가 15가 되는 상황. A2는 10이 나와줘야 됐고요. A2가 10이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 가능한 A1이 17과 2분의 3 A1이 10이 나오려면 3분의 20이었어야 되는데 얘는 15보다 커서 안 돼? 이건 분수라서 안 돼. A1에서 다시 한 번 더 걸러지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안 돼. 그럼 이제 진짜 남은 건 3 하나밖에 없죠. A3가 3인 상황이었어. 그러면 A2가 2였으면 좋았겠다. 아니면 사실 이때는 A2가 홀수여도 유일하게 가능한 꼴이 됩니다. 왜? 같을 수는 있거든요. 그치? A2가 3이어도 대입했을 때 A3 3 나옵니다. 근데 등호가 지금 조건 나에 붙어있기 때문에 두 가지 케이스가 가능한 거 볼 수 있겠고, 만약에 A2가 2였다라고 한다면 A1으로서 가능한 거는 1, 요렇게 발생. A2가 3이었다면 가능한 A1은 3과 2, 요렇게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A4가 홀수가 나오는 순간에 대해서 초항 요렇게 4개 발생하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겠죠. 놀랍게도 이게 첫 번째 케이스였어. 두 번째도 남아있었어. 자, 두 번째. A4가 짝수인 경우에 대해서는 A3가 15 이하였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만약에 A3가 15인 상황이었다면 아까 뭔가 계산을 했던 것 같지만 대입했을 때 A4가 9가 나오는데 A4가 짝수였으면 좋겠으니까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쵸? A4가 홀수가 나오니까 안 되는 케이스다. 자, 15보다 작은 홀수 A3가 13인 경우 한번 생각해 볼게요. A3가 13이면 그 다음 A4는 8로 계산되시겠고요. 짝수니까 그 다음 A5는 12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가능한 케이스죠. 그럼 이제 A2 분석으로 들어갑니다. 가능한 A2, 23이 유일한데 13보다 커지니까 안 된다. 그치? 그 다음 마찬가지 논리로 4씩 줄어들어서 가능한 A3가 만약에 9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A4로서 가능한 건 6이었을 거고 A5로 가능한 건 9인데 같아지니까 가능합니다. A2 역추적 해보자. 가능한 A2 15랑 6이 가능했는데 9를 넘어설 수는 없기 때문에 A2가 당연히 6이 나와줘야 되는 거고요. A2가 6이 나오기 위해서 A1으로서 가능한 건 9 그리고 4입니다. 둘 다 되네요. 그래서 가능한 친구들 요렇게 마지막으로 A3가 5인 상황까지 분석을 해주시면 이제 요거는 안 되는 게 바로 보여집니다. A4가 4고요. 그럼 A5가 6이에요. 6. 요렇게 나와.
그래서 5를 넘어서는 애가 나오기 때문에 이때도 안 된다. 가능한 초항 요렇게 6개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앞쪽에서 합하면 18 나오고 뒤쪽에서 합하면 13 나오니까 가능한 초항의 합은 정답 31이다. 정답은 1번이다. 요렇게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분석의 흐름을 잘 보시면 이들 중에서 그나마라도 정확하게 나와 있는 조건에 집착을 해서 A3가 제일 크다라는 기점을 마련을 해줬으니까 첫째 항이 아닌 세 번째 항에서부터 분석을 시작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야 됐고, 그 다음에 또 범위로서 좀 더 디테일하게 준 게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이니까 일단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항으로 후보군을 지정한 다음에 역추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계산이 조금 요구가 되는 문항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막 질린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도 그동안 진짜 많이 나왔던 유형인 만큼 언제 또 다시 부활해서 우리를 찾아올지 모릅니다. 꼼꼼히 계산해보는 연습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객관식 마지막 문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문항 역시나 외접원 내에서의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동시에 적용하는 거 출제가 됐고요. 근데 이 문항이 조금 특이한 이유가 외접원뿐만 아니라 누가 주어져서, 내접원이 같이 주어져서 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내접원이 동시에 나오면 신경 써야 될 게 여러 가지인데 내접원이 갖는 의미, 내접원의 중심의 의미, 내심의 정의까지 다 끌어들여서 극대화를 해서 풀어야 되는 유형이었거든요. 근데 내접원의 중심, 내심이라는 것이 중학교 도형에서 처음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배웠던 것까지 극대화해서 써야지 풀 수 있는 문항이니만큼 도형 문항이 이렇게 무궁무진하게 어려워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정의에 입각해서만 풀어볼 거라서요. 조건에 대한 디테일 하나하나 챙겨가면서 같이 따라와 보도록 합시다. 자, 가장 먼저 외접원의 반지름부터 줬는데 외접원의 반지름이니까 사인 법칙이 일단 제일 먼저 떠올라.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사인 법칙 일단 쓰셔야 되는데 첫 번째 선분이 선분 AB의 길이로 주어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 삼각형 ABD의 외접원의 반지름이니까 대각을 세타로 잡습니다. 사인 법칙 작성하시면 사인 세타분의 2가 지름이니까 3분의 2루트 21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죠. 따라서 사인 세타는 루트 21분의 3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사인 세타 보자마자, 그리고 그 다음 조건인 선분 AC의 길이를 보자마자 사실 보조선 하나를 그리고 시작을 했어요. 누구를 그렸냐면 얘를 그렸어요. 왜냐면 사인이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비를 생각해보면 빗변분의 높이잖아요. 그래서 빗변분의 높이 루트 7분의 점 이름 붙여줄게요. 여기 H로 잡을게. 요게 이 값과 같았을 것이다 를 활용해 주시면 AH의 길이 루트 3으로 나옵니다. 그럼 피타고라스의 정리 쓰셔서요. 요 길이가 2인 거, 선분 CH 길이까지 한 큐에 해결이 되죠. 근데 못 참겠는 길이가 있어요. 아니 2랑 루트 3이야. 직각이지. 1대 루트 3대 2의 길이비를 갖는 직각삼각형이네. 특수각이다 이거죠. 여기 60도구나. 맞지? 자, 특수각은 버리는 조건이 아닙니다. 무조건 살려야 돼. 그래서 60도를 살릴 수 있는 풀이를 찾아줘야 되고, 사실은 보조선을 긋지 않아도 이 루트 7 가지고 사인 법칙 한 번 더 쓰면 60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60도 어떻게 살릴까 막 고민을 하다가 큰 그림을 봐요. 자, 도형 문제에서는 나무도 볼 수 있어야 되고 숲도 볼 수 있어야 돼. 자, 우리는 지금 나무만 보고 여기까지 왔어. 다시 숲을 보면 사실은 이게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었기 때문에 건너편에 있는 각도 120도인 거 확인할 수 있다. 60도를 살리는 방안으로서 60도, 120도를 다 살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분석을 성공을 한 친구들도 있을 건데, 만약에 여기에서 내가 멈췄다라고 한다면 잘 보세요. 지금부터 키포인트 나와. 우리 지금 외접원 가지고만 다 구했습니다. 외접원의 반지름 가지고만 선분의 길이와 각도를 다 구했어. 내접원은 그럼 왜 줬을까를 고민을 해요. 자, 내접원 C2의 넓이가 선분 AC를 통해서 2등분이 된대요. 그럼 내접원의 중심이 선분 AC 위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맞죠? 내접원의 중심을 통과하는 선이에요. 내심이 뭐였죠? 오리지널 정의? 각의 2등분선의 교점이었어.
각이 이등분돼. 각 BCD가 이등분돼. 무슨 소리야? 세타라는 각도가 사실 여기에도 숨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원주각에 대한 조건이 나오는 거야. 호 AB에 대한 원주각이 세타였어. 근데 호 AD에 대한 원주각도 같이 세타네? 현의 길이가 동일하다 라는 거 얻어내실 수가 있겠고요. 게다가 원주각 이동시키면 세타라는 각도 호 AD에 대한 원주각 여기도 숨어있죠. 여기로도 이동, 여기로도 이동, 이등변 삼각형에서 각도 세타 발생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각도 이동이 가능하구나.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됐어요. 현재 120도 살려놓은 거 써먹을 수 있습니다. 길이 2개 알고 있고 우리 선분 CD 길이 X로 잡으면 뭐 쓰고 싶냐? 끼인각이니까 코사인 법칙 쓰고 싶죠. 코사인 법칙 쓰기에 60도랑 120도만큼 좋은 각도가 또 없죠. 120도 가지고 씁니다. X제곱, 2제곱, 2개 더하면 7 나와줘야 된다.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은 0이다. X는 길이이기 때문에 음수일 수 없어서 가능한 X는 1이다 라는 게 보장이 됩니다. 선분 CD의 길이 확보했어요. 그 다음 선분 BD의 길이도 우리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친구는 요 세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수선 내린 다음에 비율을 활용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세타를 끼고 있는 직각삼각형 보시면 빗변이 루트 7일 때 높이랑 밑변 루트 3, 2 나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1대 루트 3대 2 삼각형 보는 것처럼 이 친구도 길이 B가 루트 7대 루트 3대 2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빗변의 길이가 2인 삼각형에 대해서 적용할 거야. 이게 사실은 루트 7만큼의 비율을 갖고 있었어. 그럼 밑변의 길이는 루트 7분의 2배 하면 되겠죠. 그래서 루트 7분의 4만큼의 길이가 확보가 되겠고 이등변 삼각형에서 수선을 내렸으니까 수직이등분 돼서 현재 요 길이도 루트 7분의 4, 선분 BD의 길이는 루트 7분의 8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끝! 내 저번에 반지름이 궁금했어요. 요 길이를 내 저번에 반지름 R로 잡을게요. 다시 한 번 더 세타를 끼고 있는 직각삼각형이 나와줬으니까 루트 7대 루트 3대 2 쓸 수 있어. 내 저번에 반지름을 R로 잡았을 때 루트 3대 2만큼의 비율이니까 요 선분의 길이는 루트 3분의 2R 나올 거예요. 맞죠? 그리고 접선의 길이를 쓸 겁니다. 현재 여기부터 여기까지 접선의 길이가 어디에? 여기에 있는 접선의 길이랑 동일해요. 그래서 루트 3분의 2R이 여기에도 존재해. 루트 3분의 2R 근데 전체 선분 길이가 1이었지. 요 접선의 길이는 1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R로 발생했을 거고 요쪽 접선의 길이와 동일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전체 BC 선분 길이가 3인 거 알고 있어요. 그럼 3에서 루트 3분의 2R만큼 제외시켜준 게 다시 한 번 더 접선의 길이 되겠고 이 접선이 누구랑 같아? 요쪽 접선이랑 길이가 같아야 돼. 그치? 요 길이가 동일한 거 씁니다. 두 길이를 합쳤을 때 루트 7분의 8이 나와줘야 된다. 2개 합해줍니다. 4 마이너스 루트 3분의 4R이 전체 루트 7분의 8이 나와준다. 따라서 루트 3분의 4R이 4 마이너스 루트 7분의 8이구나. 4 나눠주고요. R은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7분의 2루트 3이구나. 자, 문항 선지는 지금 뒤에 있는 분수가 유리화가 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다 하고 마무리되는 멋있는 문항이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심에 대해서 굉장히 극대화된 부분이 있었어요. 내심은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다. 그래서 각이 반증되고 있다는 상황을 반드시 활용을 해주셨어야 됐고요. 그리고 우리 수학 1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내 저번에 반지름을 통해서 구하는 공식이 있었죠. 그 공식 유도할 때 어떻게 했었냐? 내심에서 수선 내리고 그 다음에 삼각형 3개 쪼개서 구하는 방식이 있었는데 그 원리가 다시 한 번 더 활용이 됐다. 마지막으로 접선의 길이가 동일하다라는 거 중학교 3학년 수학에 나옵니다. 그래서 내심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주제야. 접선이 지금
세 쌍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끼리 길이가 다 동일한 상황이다라는 것까지 극대화하면 크게 어려운 계산 없이 해결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항이니까 하나도 놓치지 말고 디테일 다 챙겨서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지금부터 주관식 문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번 문항 수열 관련된 문항인데 되게 오랜만에 보는 기분이네요. 그쵸? 자, 첫 장이 양수인 등비수열의 합을 SN이라 하자 나와 있습니다. 뭐 어떻게 그냥 나타내야죠. 문항에서 S1, S2, S4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으니까 그대로 그냥 S1이면은 A1 하나 있을 거다. 그리고 S2면 A2까지 더한 거다. 그리고 요렇게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면 어쨌든 초항 A1을 기준으로 공비 R배씩 해서 얘네가 다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A1을 약분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첫 장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0은 아닐 거라서 A1을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6, 안쪽은 1 플러스 R. 그 다음 마지막 거로 1, R, R제곱, R 세제곱으로 신기하게 공비를 바로 유도할 수 있는 식이 완성되는 거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 더해볼게요. R 세제곱에 R제곱에 2R 8 나와주고 인수분해 됩니다. R 플러스 2에 R제곱 마이너스 R 플러스 4가 0이 나온다. 그럼 만약에 뒤쪽에 2차 방정식 쪽에서 R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R이 판별식 썼을 때 판별식 0보다 작으니까 허근이 나오네요. 이럴 수 없죠. 현재 그냥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54다 나와 있고 첫째 항이 양수란 얘기는 첫째 항도 실수란 얘기니까 이게 공비가 허수일 수는 없는 상태야. 따라서 가능한 친구는 앞쪽에서 발생하겠다. 공비는 마이너스 2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문항에서 A5 구하랬는데 A2에다가 R 3번 곱하면 나오겠죠. 마이너스 8 곱해주시면 정답은 432겠다 하고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9월 모의고사에서 수열 이것저것 케이스 바이 케이스 나누는 거 말고는 그래도 뭔가 할만한 문항으로서 출제가 된 유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귀찮더라도 일일이 다 나열해서 계산 잘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27번 문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앞쪽 객관식에서 비슷하게 봤듯이 변형된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두고 조건에 만족할 수 있는 미정계수의 값을 구하는 유형이겠는데 얘는 그래도 양반인 게 X축 방향 평행이동을 안 했어요. 이랬을 때 장점은 순수하게 Y축 방향 평행이동과 그 최대 최소한 변화시켜 놓은 함수이기 때문에 개형을 그리는데 크게 복잡한 부분이 없겠습니다. 기본 사인 함수 그대로 그려질 거야. 근데 새로운 주기가 4분의 파이분의 2파일 거니까 새로운 주기 8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문항에서 그래서 정확히 0부터 8까지 그리라고 했죠. 한 주기만 그리는 거야. 근데 0 넣었을 때 0, B 지나주고요. 8 넣었을 때도 8, B 지나. 그러니까 결국에 Y는 B 선상에서 최대 나오고 최소 나오고 끝나는 함수로서 개형이 그려지겠습니다. 자, 문항에서 하라는 거 한번 봐보자. 함수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원소의 합이 22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미 문항에서 비자연수라고 했거든요. 그럼 x는 0, x는 4, x는 8. 얘네들은 무조건 집합의 원소가 되겠네. 맞죠? 함수값이 자연수가 나오니까. 이제 최대 최소 조사합니다. 최대는 A 플러스 B로서 구할 수 있겠고요. 최소는 사인값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A 플러스 B로서 구할 수 있습니다. 요거 최대 최소 발생 지점도 선대칭 쓰시면은 X가 2일 때, X가 6일 때로 바로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일단 확실하게 또 집합에 들어가는 친구 찾을 수 있습니다. 요 친구. A 플러스 B는 자연수와 자연수의 합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수입니다. 그래서 Y값이 자연수가 되는 지점 X는 2 확보. 만약에 B-A도 자연수였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B-A가 자연수였으면 얘도 집합에 들어갔을 거야. 그럼 이미 집합에 들어가는 애들이 0, 2, 4, 8 거기에다 6을 더하겠다는 얘긴데 이미 다 더해주시면 20이 나와요. 근데 원소의 합이 22래.
그럼 여기에다가 2만 더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제 더 이상 y는 k꼴에 가로선 그려봤을 때 교점이 하나씩 등장하거나 하질 않아요. 무조건 교점 2개씩 나옵니다. 근데 이 두 교점의 x좌표의 합은 위쪽에서는 대칭성 쓰셔서 2개 더해서 반띵하면 2 나온다. 따라서 알파 1, 알파 2 x좌표 2개의 합은 4가 나와주는 상황이고 이 아래쪽에서도 마찬가지로 x는 6에 대한 거 대칭성 써주시면 2개의 x좌표의 합은 12가 나왔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0, 2, 4, 6, 8 다 더했을 때 이미 20이 나와버리는데 그 밖에 다른 지점에서 자연수 함수값이 나온다고 하면 앞으로는 4씩 더하거나 12씩 더해야 된다는 결론이 도출이 되는 거죠. 아니다. 4를 더하면 24 되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순이다. 이렇게 생길 수는 없겠구나. 따라서 x는 6이라는 지점은 자연수 함수값을 갖는 지점일 수가 없구나. b-a는 자연수가 아니다 라는 거 보장되겠고요. 게다가 이미 확보가 됐던 0, 2, 4, 8 다 더하면 14라서 우리 여기에다가 뭔가를 더해서 22 나오려면 8밖에 못 더하거든요. 근데 아래쪽에서 만약에 가능한 x좌표가 또 등장한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12씩 더해야 돼. 근데 12를 더하면 26으로 또 검중 뛰기 때문에 문항의 조건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소리야? y는 b 기준으로 아래쪽에서는 자연수 함수값이 발생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럼 y는 b가 그 첫 번째 자연수 함수값이 돼줘야 돼서 b가 1이다. b가 1이 돼버리면 이 아래쪽에서는 자연수 n을 함수값으로 갖는 x 없을 거다. 이런 게 보장이 되고요. 게다가 우리 지금 얼마 필요하다 그랬죠? 8 필요하다 그랬죠? 가로선 하나당 이제 x좌표 합이 4씩 늘어. 근데 8을 늘려야 되니까 가로선 2개. 그쵸? 얘네들 합해서 4, 얘네들 합해서 4 해서 총합해서 8만큼 합을 늘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요 상황이구나. 가능한 자연수 함수값이 1, 2, 3, 4에서 멈춰야 되는 거구나. a 플러스 b가 4겠구나. 따라서 a는 3이다. 문항에서 물어보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정답은 10이다 하고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문항이겠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변형된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명확하게 그리고 정수함수값 y는 k와의 교점에 대해서 이 교점의 x좌표의 합을 선대칭으로써 확인해 주는 거. 삼각함수의 전형적인 특성을 활용하는 문항이었습니다. 연습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8번 문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쪽에서 봤던 케이스 바이 케이스 보는 것처럼 이 친구도 케이스를 좀 나눠줄 필요가 있겠고 게다가 첫째 줄이 동일하게 시작하죠. 모든 항이 자연수다라는 거 괜히 주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집중하면서 같이 전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상황이 연속된 3개의 항의 합을 bn이라 하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n자리에다가 1 집어넣어주시면 a1, a2, A3 이 친구들의 합이 B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n자리에 2 넣어주시면 A4, A5, A6 얘네들의 합이 B2가 되는 거고 한 묶음만 더 쓸게요. A7, A8, A9 얘네들 합한 게 B3가 되는 거야. 요런 상태야. 자, 그리고 조건 가를 봅니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3n-2랑 A3n 지금 묶음 지어놓은 데에서 첫 번째 항이랑 마지막 항이죠. 2개 더했더니 가운데 항의 2배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 많이 봤죠? 얘 등차 중항입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등차 수열이란 얘기가 아니야. 묶음 안에서 자기네끼리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는 구조인 거야. 묶음 안에서 자기네끼리 등차 수열이야. 묶음 안에서 자기네끼리 등차 수열이야. 얘네들 합하면 3A2야. 얘네들 합하면 3A5야. 얘네들 합하면 3A8이야. 그래서 B에 대한 정체를 조건 가에서 깨달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조건 나로 넘어갑니다. 조건 나. B에는 공비가 3인 등비 수열이래. 근데 보세요. 3배 되는 건 동일해. 근데 연속된 항들 간의 B가 3만큼이라고 했으니까 3배씩 일어나야 돼. 무슨 소리? A2에 3배하면 A5 나와. A5에 3배하면 A8 나와. 가운데 있는 중항들에 대해서 자기네들끼리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구나로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 전체적인 수열 안에서 부분 등차도 있고 부분 등비도 있는 짬뽕되어 있는 구조라는 거죠. 아, 이제 틀은 알아냈습니다. 문항에서 마지막에 준 조건 볼게요. A1부터 A14까지 더한 게 500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미 여기에서 A9까지의 합은 굉장히 쉽게 표현이 돼요. 3A2, 3A5, 3A8. 그러면 그 다음 세 개의 합은 3A11이겠지. 그치? 10번째, 11번째, 12번째 한까지의 합. 그럼 항이 2개 남습니다. A13, A14가 남아. 근데 게다가 A5가 3A2인 거 알고 있거든요. 그니까 9A2. A8은 9A2인 거 알고 있거든요. 27A2. 그 다음 81A2까지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었다 라고 해석하실 수 있고, 대신에 A13은 몰라. 얘는 몰라. 근데 A14는 알아. 왜? A11은 A8에 또 세배할 거고 A14는 A11에 또 세배하는 거기 때문에 세배가 계속 일어나겠죠? 몇 번? 총 4번 일어나야 A2에서부터 A14에 도달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A14까지도 81A2로 변환이 가능해요. 그럼 전체 식이 A2로 묶이는 부분과 안 묶이는 부분으로 구분이 되겠죠. 자, A2로 묶이는 부분 개수 201 나옵니다. 그래서 201 A2랑 A13 더한 걸로 분리할 수 있고 요게 500과 같다로 이제부터 케이스 분류가 시작되는 거야.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거, 모든 항이 자연수다라는 겁니다. A2도 자연수고 A13도 자연수여야 돼. 가능한 상황을 생각해보자. 그래봤자 A2는 일단 1이 가능하거나 아니면 2가 가능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A2가 3이 되는 순간 603으로 갑자기 확 뛰기 때문에 A13 음수 나와서 안 돼. 둘 다 자연수여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A2는 1과 2 두 개야. 만약에 A2가 1이었으면 A13은 299였을 거야. 겁나 커. A2가 2였으면은 앞에 거가 400이기 때문에 98이었을 거야. A13이. 근데 문제가 생겨요. 만약에 A13이 299였다고 해보자. 자, 이 상황은 다시 언제였다고요? A2가 1인 상황이었어. A2가 1이었으면 얘가 1, 얘가 3, 얘가 9. 그 다음 A11이 27, A14가 그래봤자 81인 상황이었거든? 자, A14가 81인데 A13이 299야. 근데 A13, A14, A15가 자기네들끼리 등차수를 이루는 구조였는데 공차가 너무 작아져 버리죠. 마이너스 얼마니? 마이너스 218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81에서 218 빼는 건데 음수 나오죠. 모든 항이 자연수라는 가정의 모순입니다. 따라서 A2는 2일 수밖에 없겠고요. 그때 A13 98이라서요. 자, 이때 A2가 2, A5 6, 3배에서 18, 요게 54, 요게 3배에서 162로 가주면 A13이 A14보다 작은 상황이기 때문에 A15는 양수로서 발생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게 가능한 케이스구나. 문항에서 A13의 값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98이다 하고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전체적인 수열 안에 부분적으로 등차랑 등비가 합해져 있는 내신에서 많이 봤던 유형을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28번 문항이 탄생한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복습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9번 문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함수가 하나는 절대값 씌워놓은 꺾여져 있는 형태의 그래프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다른 하나는 사인 함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가만히 냅두는 게 아니라 합성을 하고 앉아있죠. 근데 조건 가에서의 합성과 조건 나에서의 합성이 다른 합성입니다. 합성함수 일반적으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음을 여러분 이미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을 거예요. 물론 특별한 함수 같은 경우에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웬만한 경우에는 교환했을 때 함수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조건 가랑 나를 따로따로 분석을 해볼 거예요. 일단 조건 가에서 얘기하는 거 봐보자. F에다 G를 넣겠대. 그 얘기는 Y는 A분의 3의 X자리에다가 GX 넣겠다는 거니까
그대로 사인 b분의 파이 x 플러스 3은 마이너스 3이랑 상쇄되고 요런 함수의 그래프로서 나왔을 거야. 자, 이 친구 개형 어렵지 않습니다. 어쨌든 사인 함수를 뒤집어 놓은 다음에 기본적인 사인 함수죠. 주기만 바꿔놨어. 주기만 바꿔놓고 뒤집었어. 그걸 몇 배 하고 b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맞죠? 개형 자체는 어떻게 생겼다는 거야? 개형은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쵸? 절대값 사인 함수의 개형을 그대로 늘려놓고 평행이동한 거니까 모양은 이렇게 생겼을 거야. 자, 이 상태에서 무슨 조건 줬냐? x는 3에 대해서 대칭이다. 선대칭성을 줍니다. 절대값 씌운 사인 함수는 최대값 갖는 지점에 대해서 최대값 발생되는 지점에 대해서 당연히 선대칭성 가집니다. 근데 대신에 원래 사인 함수에서 점대칭성을 갖던 지점이 절대값 씌우면은 이 지점도 선대칭성을 갖는 지점으로서 변화를 하게 되죠. 각각의 지점 한번 생각해보자. 여기를 제가 x가 0인 지점이라고 생각해볼게요. 그럼 현재 새로운 주기가 얼마였을 거냐면 b분의 파이분의 절대값 씌웠으니까 파이 해서 주기가 b였을 거야. 그러니까 한 주기, 여기가 x는 b, 두 주기, 여기가 x는 2b, x는 3b 요런 꼴이었어. 각각이 다 3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b가 3일 수도 있고 2b가 3일 수도 있고 3b가 3일 수도 있고 등등등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선대칭 갖는 지점, 원래 최대값 갖는 지점 보시면은 가운데 지점이니까 x가 2분의 b, 두 개 가운데 지점 x가 2분의 3b, x가 2분의 5b 등등등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2분의 b, 2분의 2b, 2분의 3b, 2분의 4b, 2분의 5b, 2분의 6b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지점이 2분의 정수 b꼴이 가능해지고 얘네 중에 하나가 x는 3이 돼줘야 된다는 결론이 도출이 돼요. 따라서 b는 k분의 6꼴인 자연수여야 되고 k는 정수였어야 되죠. 자, 근데 다시 한번 뭐라고? 자연수라고. 자연수 정수 세상에서 제가 무조건 강조했던 게 뭐였냐? 배수약수 성질입니다. 그쵸? 결국 얘네 둘은 6을 나누는 약수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결론이 도출이 돼. 조건 가에서 이미 B의 후보군이 정해집니다. 6의 약수 1, 2, 3, 6이 가능하다라는 걸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게 조건 가에 대한 분석. 자, 이제 쿨하게 조건 나로 넘어갑니다. 조건 나에서는 합성 순서를 반대로 해놨어요. G, F, X가 Y값이 3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X가 총 3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그리려고 보니까 막막해요. 왜? 조건 가에서의 함수는 겉에 있는 애가 다항함수의 절대값 씌운 거기 때문에 거기에 사인 함수 넣는 거는 계산이 어렵지 않았거든. 근데 얘는 이 상태 그대로 대입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사인 b분의 파이에 a분의 3x-3 제가 쓰면서도 약간 현타가 오는데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좀 별로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건 아닐 거다. 그럼 이 조건 나에서 얘기하는 건 무엇일까? 교점의 의미입니다. 자, 교점 나왔다고 해서 항상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건 아닙니다. 교점이 의미하는 건 방정식의 근이기도 했죠. 그래서 저는 이건 방정식으로 봤어요. 일단 겉에 있는 함수 g에다가 f를 넣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를 지금 사인에 넣겠다는 거죠. 플러스 3. 이게 3이 되는 지점으로 아무튼 찾아야 돼. y는 3과의 교점이니까. 방정식의 입장으로 보면 3이 날아가기 때문에 앞에 있는 사인 값이 이게 0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사인이 언제 0이야? 여러분, 사인은 각도 포지션에 정수 파이가 들어갈 때 0이잖아. 무슨 소리야? b분의 파이 fx가 정수 파이 꼴이었어야 돼. 그 얘기는 b분의 f가 정수가 나와야 된다는 거지. b분의 f가 정수야. f는 b 곱하기 정수꼴이야. 따라서 우린 뭐 구하는 거야? fx가 b의
배수가 되는 그러한 x를 찾아주면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도 교점의 x좌표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약간 엄두가 안 나는 합성함수의 경우에는 일단 대수적으로 분석을 하셔서 방정식, 부등식의 해부터 구해놓고 그걸 바탕으로 겉함수에다가 그냥 대입을 해서 구하거나 속함수에 대입해서 구하는 양상으로 가셔도 됩니다. 자, 일단 fx가 b의 배수가 돼야 되는 건 알았어. 이제 fx 어떻게 생겼는지 단독함수로 봅니다. 이 친구는 x가 3일 때 y-b 최소값 갖는 절대값 씌운 1차 함수의 그래프로 V자로 그려질 겁니다. 맞죠? 이 친구의 함수값이 b의 배수가 되는 지점. 자, b의 배수라고 한다면 정수 세상에서는 음수도 배수의 약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b 당연히 됩니다. fx가 -b면은 sin 마이너스 파이니까 0 됐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능한 거라고. 가능한 x값으로 일단 x는 3이 하나가 무조건 확보가 돼요. 근데 얘 말고 다른 거 몇 개 있어야 돼? 2개만 있어야 돼. 이 다음에 등장하는 애들, -b보다 큰 애들 중에 b의 배수 누가 있냐면 y는 0 있죠. 0은 모든 수의 배수 됩니다. 1 곱하기 0, 2 곱하기 0, 3 곱하기 0. 그치? fx가 0이어도 sin 0이니까 0 더하기 3은 3 나온다 이거죠. 가능한 x가 갑자기 몇 개 나와? 2개 나와. 그러면 이미 끝났다. 조건 나에서 가능한 x 3개여야 된다고 얘기했어. 서로 다른 거. 3개 이미 구해버렸다. 그럼 무슨 얘기야? 이 다음부터는 다음 b의 배수는 y는 b가 나오는데 얘네들은 교점의 x좌표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y값이 0이 되는 지점이 언제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a분의 3, x-3, 마이너스 b죠. 이게 0이 되는 순간이다. 절대값 x-3이 이게 3분의 ab가 되는 순간이죠. 따라서 가능한 x는 여기에 3 더하거나 마이너스 붙여서 3 더하거나 하는 순간으로서 이렇게 나올 겁니다. 얘네들까지만 인정을 받아야 돼. 근데 조건 나에서는 이 정의역의 범위를 어디부터 어디까지로 한정 짓냐면 0부터 6까지로 한정을 지어요. 근데 0부터 6까지가 어디 있는 거냐면 3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0부터 6까지 잡았을 때 이 핑크 색깔 부분은 다 포함해야 돼. 근데 흰 색깔은 포함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결국에 0부터 6까지 요런 느낌으로 잡혀줘야 돼. 요런 느낌으로 잡혀줘야 해당하는 범위 안에 가능한 x 3개 나오고 나머지는 없다로 가는 겁니다. 즉 y값이 0이 되는 지점까지는 포함이 되지만 y값이 b가 되는 지점은 포함을 하지 말아야 된다. 0이랑 6 넣었을 때의 함수값이 y는 0 이상이지만 y는 b보단 작아야 된다라는 범위가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아까 이 x좌표를 구하려고 했더니 너무 복잡했잖아요, 사실. 그래서 거꾸로 가는 겁니다. 0이랑 6 넣었을 때 a분의 9 마이너스 b로 y값이 똑같이 나와요. 대칭이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야. 근데 이게 0 이상이어야 되고 b보단 작아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a분의 9의 범위가 나와버리는 겁니다. 요렇게. 좀 더 예쁘게 쓸까요? a는 b분의 9 그리고 2b분의 9 그 사이에 있는 값일 거다. 그래서 계산이 안 되네요. 자, b 이상이니까 b분의 9 이하 2b분의 9 초과다 라는 범위가 형성이 되겠습니다. 요게 a 범위야. 근데 우리 가능한 b 후보 1, 2, 3, 6 있었죠? 그래서 b 자리에 1 넣는 거야. b가 만약에 1이면 2분의 9 a 9 b가 만약에 2면 4분의 9 2분의 9 등등등 요렇게 순서상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 2, 3, 6 집어넣었을 때 가능한 최대값은 a가 1일 때 b가 1일 때죠. b가 1일 때 a 9 이때가 2a 플러스 b의 최대값 나옵니다. 그 다음 최소값은 언제 발생하냐? b가 6일 때인가요? b가 6이면 a가 1이 나오기 때문에 2a 플러스 b가
예쁘게 안 나오나요? 그냥 해봅시다. 와, 암산이 오늘 안 되네요. 자, 해볼게요. b가 3인 경우라면 2분의 3, 3 이렇게 나오고 b가 6인 경우라면 4분의 3, a 2분의 3,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이때 가능한 a가 5부터 9까지니까 2a 플러스 b의 최대 최소는 5 넣었을 때 최소 11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2a 플러스 b 최대는 19 이렇게 발생합니다. 다음 아래쪽 같은 경우는 a가 가능한 게 3, 4가 가능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2a 플러스 b가 8일 수 있고요. a가 4일 때는 4의 2배하고 2 더해서 10 나옵니다. 다음 b가 3일 때 a는 2 또는 3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최소 7, 최대 3 넣었을 때 12 나오겠고요. 마지막으로 계산하시면 가능한 a가 1밖에 없기 때문에 2a 플러스 b가 8 나옵니다. 자, 얘네들 중에서 진짜 최대는 19, 진짜 최소는 7 이렇게 나오네요. 두 개 곱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133이겠다 하고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끝에는 계산이라서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 중요한 포인트는 뭐였다? 합성함수에 대한 분석이었는데 이게 대입을 해서 개형을 그릴 수 있으면 합성함수 그래프 개형을 그리고 추론을 하시면 된다. 하지만 역방향으로 합성을 해가지고 약간 대입이 좀 애매해지는 경우에는 일부러 방정식부터 세워놓고 교점의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따지는 걸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 짚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번 문항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0번 문항 수학 2 맨 앞에 나오는 극한 관련된 이번 내신에도 출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문항이겠습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개형 추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2차 함수와 1차 함수가 일단 있고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와 기울기 3분의 1짜리인 직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h라는 친구를 우리가 새로 정의를 할 건데 x는 k라는 지점을 기준으로 구간이 나뉜 게 아니라 구간이 나뉘어 있는 기준이 좀 까다로워요. F랑 G의 대소관계에 따라서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2차 함수랑 1차 함수가 서로 안 만나는 상황이었으면 사실 무조건 F가 G보다 큰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위에 있는 식으로만 H가 세팅이 됐을 거야. 아래에 있는 애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이었다면 조건 가를 만족할 수가 없어. 조건 가가 보장을 하는 게 알파가 2일 때 좌극한 우극한 다르다고 얘기하거든요. 불연속인 지점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냥 h가 위에 있는 식으로 선택되면 h 그냥 2차 함수야. 맞지? 1차랑 2차 더했으니까 그냥 2차 함수야. 2차 함수는 연속 함수이기 때문에 좌극한 우극한 달라지는 지점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네 둘이 접하더라도 선생님 접하면 어떻게 되나요? 여전히 f가 항상 g보다 크거나 같아. 맞지? 같은 것까지 지금 위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간이 나뉘지 않습니다. 무조건 h는 위에 있는 식으로만 채택이 될 거야. 그럼 또 조건 가를 만족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미 조건 가에서 우리한테 보장을 하고 있는 건 2차 함수와 1차 함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라는 걸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둘의 대소관계가 바뀌지 않는 지점에 대해서는 h가 아무튼 2차 함수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구간에서는 h가 무조건 그냥 2차 함수니까 좌극한 우극한 달라질 가능성이 없어. 그나마 조건 가에서 얘기하는 좌극한 우극한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은 어디에서 발생해? 애초에 hx의 식이 변화되는 지점에서 발생한다라는 거 볼 수 있겠습니다. 그때밖에 가능성이 없는 거야. 그러한 알파가 2래요. 그럼 2를 갖다가 아무튼 구간이 나뉘는 지점이 2가 되는 거니까 좌극한 우극한 구할 때 하나는 위에 놓고 하나는 아래에 넣게 되겠죠. 그래서 확보를 먼저 합니다. 이 친구랑 이 친구로서 좌우극한을 구할 수 있게 될 거야. 누가 좌극한이고 누가 우극한인지 아직은 몰라. 왜? 여기가 x는 2일 수도 있고 여기가 x는 2일 수도 있어서 이거 아직은 모르는 겁니다. 그쵸?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얘 보세요. 어쨌든 2라는 지점에서 얘네가 교점이 발생하는 걸 알아. 결국 F2랑 G2가 같아야 되는 거는 양쪽에서 다 보장이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럼 G2 빼기 F2는 0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둘이 같으니까 2F2로 요렇게 식을 좀 줄여서 쓸 수 있겠죠.
조건 가에서 얘기하는 건 좌극한 우극한 달라야 되니까 F2가 0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상태로 나로 넘어가 볼게요. 나에서는 근데 새롭게 만들어낸 함수의 극한값은 항상 존재한대. 그럼 애초에 h가 다른 지점에 대해서도 좌극한 우극한이 달라지는 지점에 대해서도 절대값 씌운 요 함수값은 좌극한 우극한이 똑같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역시나 k 자리에 2를 넣어봤을 때 하나는 h 자리에 EF2를 넣고선 계산을 하게 되는 거고 다른 하나는 0을 넣고선 계산을 하게 된다라는 건데 두 개가 같대. 맞지? 같대. 가능한 F2의 값으로는 0이랑 1이 나올 거예요. 그쵸? 0-1 절대값 1이니까. 이렇게 나올 거야. 근데 우리 뭐 밝혀냈어? 조건 가에서 F2가 0이 아니라는 걸 밝혀냈죠. F2는 1로 무조건 결정됩니다. 즉, 두 함수가 2,1을 무조건 지나줘야 돼. 맞지? 두 함수가 2,1을 지나줘야 돼. 여기에서 알아낼 수 있는 거 누구 알아낼 수 있어? gx 알아낼 수 있어. gx가 3분의 1 x 플러스 a인데 2 넣었을 때 함수값 1 나와줘야 돼. 3분의 2a 2 플러스 a 이렇게 나오죠? 이게 1. 따라서 a는 3분의 1이다가 보장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보장돼. 자, 마지막으로 넘어가 봅니다. h 0의 값을 줬으니까 이게 0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살펴봤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알아낸 조건으로는 뭐만 알아냈냐? 교점이 x는 2에서 발생되는 거 그리고 gx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만 알아낸 거야. 근데 사실 교점이 x는 2 하나가 아니었단 말이야. 교점은 두 개였어. 서로 다른 거 두 개야. 근데 조건 가가 약간 애매한 게 이러한 알파의 값은 2분이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또 다른 교점에 대해서는 오른쪽 지점을 x는 2라고 했을 때 또 다른 교점 x는 베타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이 지점에 대해서는 좌극한 우극한이 서로 같았어야 됐다는 걸 의미해. 그러니까 결국 베타를 집어넣었을 때 g베타 더하기 f베타와 g베타 빼기 f베타인데 교점 발생 지점이니까 차는 0이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게 다시 한 번 더 교점이니까 이 F베타가 0인 지점이니까 베타가 뭔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F베타가 0인 지점이었어야만 해. 그래야지 조건 가에 위배되지 않는 또 다른 교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X가 2일 때 점좌표는 2,1로 픽스되고 X는 베타라는 지점에서 Y값이 0이니 내가 짐작한 대로 여기가 2,1이고 그 다음 이 지점이 베타 콤마 0이겠구나 라는 거 밝혀낼 수 있습니다.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상에서 이야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y값이 증가하면 x값도 증가를 해줘야 되죠. 베타가 2보다 왼쪽에 있어야 돼. 근데 식을 확보를 해놨네. 베타 콤마 0은 gx 위에도 있어야 되죠. 자, gx가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1입니다. 따라서 x좌표 마이너스 1인 거 확보할 수 있겠고요. 이차함수 입장에서도 마이너스 1,0, 2,1 동시에 지나는 애였겠다라는 거 밝혀집니다. 거의 다 왔어. 우리 이 짓을 왜 했어? H0 구하려고 0이 어디 있는지 살펴보려고 했어. 0, 이 사이에 있습니다. 자, 0은 그러면 G가 F보다 더 큰 영역에 있으니까 오케이, H0는 아래쪽 식에 대입하셔서 G0에서 F0를 뺀 것일 거다. 근데 G0가 3분의 1인 거 알고 있네? 그 입장에서 3분의 7 대입하시면 따라서 F0는 마이너스 2구나 라는 것까지도 확정되는 거죠. 끝났다. fx 2차 함수고 0 넣었을 때 마이너스 2 나와줘야 돼. 문항에서 a를 쓰고 있으니까 다른 식으로 쓸게요. bx제곱 플러스 cx 빼기 2다. 이렇게 작성합니다.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1,0 지나줘야 돼. b 마이너스 c 마이너스 2가 0이어야 돼. 2,1 지나줘야 돼. 4b 플러스 2c 마이너스 2가 1이 돼줘야 돼. 2배 합니다. 2b 마이너스 2c 마이너스 4가 0이다. 2개 더해주시면 6b 마이너스 6이 1이구나. 따라서 b는 6분의 7이다. 알아낼 수 있겠고요. c는 b 마이너스 2니까 c는 마이너스 6분의 5겠다. 함수식 완성됩니다. 6분의 7
x제곱 마이너스 6분의 5x 마이너스 2구나.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문항에서 H5 구하라고 했는데 5가 어디 있을까 봤더니 X는 2보다 바깥쪽에 있으니까 F가 G보다 큰 영역에 있습니다. 그러면 H5 계산을 하려면 위에다가 대입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G, 5 더하기 F, 5의 값을 계산하면 끝나겠다. 계산 마무리하시면 정답 25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자, 이 문제에 대한 분석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했냐? 2차함수와 1차함수가 서로 어떠한 관계성이 있는지 그래프의 위치 관계부터 살펴보고 시작을 했습니다. 게다가 구간정의 함수, 특히 x는 k라는 지점을 기준으로 나뉘는 게 아니라 두 함수의 값을 비교함으로써 기준점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어쨌든 두 함수의 대소가 바뀌는 지점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에 대해서 집착하면서 문항풀이를 진행해야 된다라는 거 이번 내신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풀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9월 모의고사 보시느라 정말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항상 시간이 좀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저도 6월 해설 강의 찍은 게 진짜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달이 지나서 이 9월 해설 강의를 찍고 있는 걸 보니 열심히 살아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감정을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순삭된 것 같다. 그만큼 여러분이 뭔가에 열중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음 모의고사 해설 전까지도 시간 순삭될 수 있도록 열중하다가 우리 다음 해설 강의로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